네,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주성진입니다.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지막 일로 가장 보람되다고 생각하는데요. 국방에 필요해서 개발한 기술들을 민간에 이전해서 민간들이 더 잘 사용하게 하는 국방기술 민수 이전 사업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외부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.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으로 우리 연구 잘하자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모임이고요. 여기에서 국제협력 그리고 과학외교 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. 사실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계기는 없었어요. 사실 그때만 해도 국방과학연구소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으니까요. 그 남자친구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꿈의 직장이더라고요. 이 친구들이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낼라 할 때 저도 옆에서 봤는데 뭐뭐인 남자에서 뭐뭐인 자, 여성도 뽑는 방향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장난스럽게 친구들하고 같이 원서 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 처음 시험 보기 시작할 때는 여성들이 뭐 반반 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시험 차수가 진행할수록 여자가 좀 줄더라고요. 그러더니 입사 동기 78명 중에 혼자 들어왔습니다. 후회 많이 했습니다. 제가요, 그 인생 신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한번 해보자예요. 무조건 저질러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가장 후회했던 게 하필이면 국방과학연구소 온 거였어요. 다른 정치련도 많고 내 전공을 바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국방과학연구소에 와서 무기 공부해야지, 다른 전공 공부해야지. 사실은 후회는 많이 했습니다.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. 총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. 궤도 10바퀴 달고 다니는 게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, 우리 동기들하고 에피소드도 있어요. 제가 박격포를 몰라가지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. 이 친구들은 다 잘 알잖아요. 남자들은 좀 무기에 친숙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불리했었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, 저는 이제 들어와서 소총 자주포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안흥 시험장에 갔는데 그 사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. 여자가 시험장에 타격장에 들어왔다고. 그러니까 약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오는 걸 타부시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. 그래서 왜 여자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? 우리 팀장한테 이제 항의를 했어요. 그때 팀장님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주성진 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속 올 거니까 니네가 생각을 바꿔. 그렇게 딱 막아주셔서 제가 굉장히 잘 다닐 수 있었고요. 여성 공채 1호라는 게 그 힘 아니었을까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2명, 3명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을 볼 때 해낼 수 있겠구나, 그런 것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 밑에 들어온 후배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. 선배는 여자라는 단점을 강점으로 쓰는 것 같아. 그 말에 저는 공감하는데요. 예를 들면 이제 회의 가도 여자가 혼자잖아요. 저만 기억하세요. 어디 가도 발표를 시키세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딱 졸리는 시간에 발표를 시켜요. 그런 효과를 서로 이용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저도 그 기회가 왔을 때 발표를 잘해서 기억에 남게 하고, 그래서 전 버릇이 하나 있어요. 어디 가든지 내게 발언 기회가 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정리하고 앉아 있는 버릇. 그래서 언제든지 육본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 장군님께서 저기 앉아 있는 여성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시더라고요. 어김없이. 그러면 그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사실 말을 잘해야죠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지금도 어디 가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. 지금 제 2번째 신조가 위기를 겪으면 무기가 된다예요.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작고 큰 위기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배운 게 사실은 제 다 실력으로 몸에 있지 않나. 제가 밖에 나가서 여성 활동할 때에도 그 친구들한테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힘, 이게 이제 많은 커리어를 이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저는 이제 은퇴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도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이 아마 베이스가 돼서 제가 또 다른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요, 저희처럼 두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냥 여기도 여성이 있는 곳이고 여기도 자기가 선택해서, 저처럼 그냥 멋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온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그 업무에 빨리 적응하고 분위기에도 잘 적응해서 성과들을 바로 내는 것 같아요. 지금도 그게 사실은 제일 아쉬워요. 어디 나가서 나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, 이 얘기를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테마가 없어요.
그거는 굉장히 저도 아쉽고, 연구원은 연구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 경험으로 보면. 물론 연구 주제나 연구소 생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밖에서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지 않아요. 저희는 보안을 가장 무서운 단어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거든요. 그만큼 연구소 생활을 잘 해내려면 특별한 사명감 같은 게 없지 않고는 견뎌내기 힘들 것 같아요. 저희 물론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함부로 낼 수 없으니까. 저는 사실 무기체계 개발을 풀사이클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가장 그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개발한 뭐뭐가 지금 우리 군인들이 쓰고 있어.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굉장히 멋지고 부럽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다 겪어내게 하는 거 아닐까. 연구 업무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선임 논문 쓸 때 솔저 시스템이라는 게 그게 막 그 이제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도 이제 제가 받아들여서 한 거였거든요. 병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스템화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요즘 그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때 개념 연구가 다 됐어요. 그 연구가 참 재미있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가 ADD라는 곳의 문열이라고 생각해요. 그 새끼 돼지들이 엄마 뱃속에 여러 마리가 있다가 제일 먼저 태문을 열고 나오는 친구가 문열인데 그 친구는 그 문을 열고 나오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잘 못 커요. 굉장히 비리비리해요. 그렇지만 태문을 열었다는 큰 일을 해낸 거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연구 파트에 있다가 경영 파트로 와서 사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게 여성도 경영 파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그래도 내가 가주자 이런 각오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많이 배웠어요.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제가 해온 길이 기술기획, 뭐 지금 기품원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인 국방기술 수준조사, 그다음에 대외협력, 국제 국내 협력 다 했고 지금 마지막 기술 사업화 업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그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어요. 제가 2016년 1월에 대외협력 실장으로 노르웨이 출장을 갔는데 1월에 노르웨이는 정말 눈 세상이더라고요.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생각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가 노르웨이에서 우리 K9 자주포 수출을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을 때예요. 그때 우리 K9의 그 당당한 모습을 현장에서 봤어요. 그 감흥은 사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눈을 올라오는 시험을 하는 그 노르웨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. 그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눈을 올라와야 되는데 외국의 모든 그 자주포들이 시험에 응했지만 다 거기를 못 올라오고 K9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쫙 올라오더라고요. 올라와서 우리 앞에서 한 바퀴 딱 도는데 정말 뭉클했어요. 제가 사실은 그 시험 장면을 보고 점심을 그 노르웨이 군인들하고 같이 먹었어요. 실제로 그 시험을 하는 군인들하고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우리 K9은 어떠냐?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성능이나 운영 면에서는 다른 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. 그때 그 감격,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높았죠. 지금까지도 연구소에서 가장 멋진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그걸 얘기를 하니까요. 제가 한 15년 차 연구소 들어왔을 때쯤인데 우리 젊은 친구가 그 임신한 친구가 화장실에서 간식을 먹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. 친구보다 훨씬 10여 년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연구실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간식을 먹었어요. 근데 한 15년이 지난 그 시기에도 후배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이제 제가 간부회의를 들어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간부회의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. 우리 딸이고 며느리라면 저렇게 놓겠냐 좀 배려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이제 연구소에서 앞서서 이렇게 그 비데도 넣어주시고 모성보호실도 만들고 그런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은 우리가 구축하자. 이건 몰라서 못 해주는 일이 많다. 그런 활동을 해왔죠. 여성 연구원들한테 제가 사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여성들은 자기 일은 굉장히 잘해요. 근데 자기 것만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보직이나 이런 다른 좀 책임지는 일에 좀 자기가 바쁘기도 하고 가정도 챙겨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가 되고 후배가 많이 생겼을 때 팀장을 하고 부장을 해야 되는 게 어쩌면은 책임일 수도 있어요. 후배들을 위한. 그럴 때
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팀장이 되고 부장이 돼서 리더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지,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런 날이 닥쳤을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너희도 그때가 돼서 그런 일을 해내는 거는 의무이다. 그래서 준비를 하자. 이런 얘기를 여성 연구원들한테는 많이 하고 있고요. 이런 연구 분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남자들, 제 아들도 사실 그런 길에 있거든요.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늘 좀 이제는 자기 분야만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. 넓게 봐야 된다. 내 거 말고 다른 거.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고 다른 분야는 어떤 기술이 가고 있는지 봐야 내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다. 그러니 내 전공만을 고집하지는 말아라.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. 예, 저는 사실 그럴 것 같아요. 연구소라는 곳에 저도 애착이 많고, 무엇보다도 다시 오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알고 좀 더 나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좀 더 훌륭하게 하지 않을까? 그래서 사실 다시 오고 싶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뒷배 50% 이상은 국방과학연구소거든요.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이 큰 집단이 저를 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 되게 소중하다고 봅니다. 연구개발의 끝판왕. 왜냐면요,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는 내가 연구를 해서 무기체계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보는 겁니다. 끝을 보는 겁니다. 연구만 해서 기술 개발만 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연구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를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국제협력을 하다 보면은 그 캐나다나 호주 같은 데서 거기는 무기체계를 끝까지 개발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코워크할 때 자기네 기술이 우리 체계에 들어간다라는 걸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같이 코워크하기를 원해요.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그 어떤 결과물까지 만들어낸 연구까지 가는 예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. 저희 연구소는 기술 개발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내기 때문에 저는 연구 개발의 끝판왕